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4일 대책 이후로 경기도 내 최다 거래 건수가 나타나는 지역과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로 막 크게 막 변하거나 이런 건 사실 지역적인 모습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사 대책 자체가 당장 막 그 공급 물량을 이제 많이 하겠다라는 대책이었는데 그게 당장 막 이렇게 빵처럼 정말 김현미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빵처럼 막 당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라야 뭐 말로는 3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이상은 갈 것 같은 이런 대책을 당장 체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취지지만 사실 그게 피부로 지금 와닿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실 2월 4일 대책 이후로 크게 뭔가 변하거나 이제 움직임이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고 하면 오히려 작년 2020년 12월에 조정지역이 111개로 확 확대가 되면서 이제 비규제됐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관심이 더 쏠리면서 그때 오히려 상승을 많이 하고 12월, 1월, 2월 이렇게까지 막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3월쯤 이제 2월 4일 이후 그러니까 12월, 1월, 2월까지 그러니까 설날 전이죠. 그때까지 막 거래가 되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가격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약간 그게 소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서 조금 그런 거지. 이사 대책 이것 때문에 뭐 지역 분위기가 뭐 달라졌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12월 달에 대책 발표 이후로 오를 지역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1, 2월에 거래가 많이 됐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러면 최근에도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되는 특히나 지금 전기도가 좀 많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심리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 공지를 드리자면 그 제가 투자지역 분석반 3기를 3월 8일에 오프라인 강의가 오픈을 해요. 개강을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동안 쭉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이 투자지역 분석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우리 해당 지역에 지역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지역 자료 받아가지고 임장 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최근에 경기도가 조금 매수 심리가 엄청 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사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뭐 가치가 있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사람들의 심리, 패닉 바잉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이 매수 우위 지수에서 최근에 경기도가 지난주까지 2월 22일까지 119.41로 1위를 차지했던 지역이고요. 지금은 인천이 117.5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그래서 경기도는 그래도 113.8로 100이 넘었죠. 이게 100이 넘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에요? 아니면 매수가 우위인 시장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도자가 센 시장이죠. 그래서 매도자가 물건 나 이제 안 줄 거야. 물건 안 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지역 얘기를 할 때는 인천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를 먼저 이 매수 우위 지수가 높았던 경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권 내에서 2월 1일, 그러니까 2월 4일 이전에부터 시작하려고 데이터가 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 1일이랑 11일이랑 21일에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2월 4일부터니까 2월 1일부터 해서 3월 1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내에서 그동안 매수 우위 지수가 높았죠. 그 매수 우위 지수가 높았던 시장과 시기에서 과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가장 많았던 순으로 한번 세워줘 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27건이 거래가 됐고 그 건이 이제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그 1위를 차지한 지역을 봤더니 경기 시흥시의 정왕동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정왕동의 청솔 아파트, 그리고 19평이 차지를 했고요. 21년 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1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실제 거래로는 증감률로는 3.9%, 한 달 내에 3.9%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는 1억 2천, 증감률로는 6.07%. 라고 말을 했고, 매정갭은 1,375만 원. 그래서 매물로 보면은 매매가도 이렇게 나오고 전세가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기 데이터에는 나오네요. 그리고 2위는 경기 파주시의 동패동 한울마을 휴먼시아 3단지 2011년도 9년 차네요. 그래서 2억 6천 정도 되고 이제 최근에는 매매가 5억 2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2억 6천까지만 됐는데 지금 매물은 5억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약간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를 거 생각해가지고 그 나랑 비슷한 조건의 옆에 단지가 실제 거래가 됐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 단지에서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옆에 단지 가격에 맞춰서 다시 매물을 내놔요.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로 안 찍혔는데 매물 가격이 쫙쫙 올라가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은 옆에 단지는 거래가 돼서 이렇게 찍히는데 오히려 우리 단지는 실거래가가 안 찍혀가지고 그 데이터나 뭐 요새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 가격이랑 그 실제 나오는 가격이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꼭 현장에 가보면 막 2억씩 1억씩 2억씩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있는 그 매물이랑 그 데이터에 나오는 매물 가격이랑 좀 차이를 알고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투자하려고 관심 지역이라고 두고 조사를 막 다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경기도 내 최다 거래 지역이라고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이번에 기존에 하던 틀과 다르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1위를 차지한 이 시흥시의 이 청솔 아파트 단지가 어땠길래 매매 거래량이 많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랑 현장 분위기를 약간 가미해서 넣은 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더 많이 살려서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지금 시흥시 정왕동의 청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1위 지역만 우선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머리에 지식을 넣기 전에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머리에 새겨두면 좋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에 있는 여기 시흥시 이쪽에 있는 거죠. 위에는 부천시가 있고 근처에는 안양, 광명, 군포가 있는. 그리고 추행시 옆에는 사실 안산시가 더 가깝긴 해요. 안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렇고
이 시흥시를 지도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눠보면 우리 1위 지역이 정왕동인 여기 밑에 이렇게 있죠. 이 밑에 지역이 정왕동이고 그 위에 이제 대야동, 신청동, 은행동이 있고 옆에 이제 목감지구가 있는 조남동, 산현동이 있고 그리고 교통호재가 많은 장곡동, 장현동, 능곡동, 장현지구라고 일명 부르죠. 요런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흥 보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4개 구역만 우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퍼져나가고 있긴 한데 메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을 봐야지 메인도 안 보고 그 사이드만 먼저 보는 건 여러분들 이제 가격 가치나 가성비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왕동이랑 이제 평당가를 보면 정왕동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청솔 아파트는 그럼 정왕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정왕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05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축이 다 몰려 있고 여기는 이제 구도심이 있고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청솔 아파트라는 단지가 가장 최근에 한 달 내에 거래가 많이 된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단지고 최근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자세하게 단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 12월 때 이제 하반기 때쯤부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올라서 쭉 갔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도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매물 거래가가 이렇게 이 그래프보다 더 상위에서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데이터에 봤던 것처럼 실거래가 1억 4천에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매물도 1억 4천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1억 4천대 매물 없고요. 1억 6천대 매물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1억 6천 수리가 안 됐는데 1억 6천 수리돼도 1억 6천 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매물은 여기 위에 더 찍혀 있는 요 점에 맞춰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왕동의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가 되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인선에 있는 정왕역이 있잖아요. 여기 정왕역, 여기 보이시죠? 이 정왕역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도 걸어갈 만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깝고, 여기 가깝고, 그리고 이쪽에 상업지구가 있어가지고 인프라를 여기서 다 사용하면 참 좋아요. 맛집이라던가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이쪽에 앞에 공원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단지예요. 그리고 이 정왕동의 이 청솔 아파트의 특징은 근데 20평대도 없고 18평하고 19평만 있는 단지고 이 시흥의 정왕동 같은 경우에 또 이 지역의 특징은 낮은 저층 아파트, 5층만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저층 아파트랑 엘리베이터에 있는 뭐 10층, 11층 뭐 이렇게 있는 아파트 그 동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청솔 아파트 내에서도 5층짜리가 있고 5층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평형대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좀 10층, 11층 이렇게 돼 있는 그 동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동이 조금 더 비싸요. 500에서 한 1000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엘베 있는 애들이 낫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엘베 있는 애가 19평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애가 18평대인데 걔네 둘 다 지분은 같아요. 지분은 같은데 가격이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청솔 아파트는 옛날부터 약간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진입한 단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처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2005년도부터 좀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자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월세 세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던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지가 왜 최근에 이렇게 좀 거래가 한 달 새에 많이 됐었냐 하면 최근에 이슈였던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조아라 하는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에 포함되는 단지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수도권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도 1억 미만 단지를 사실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흥시 정왕동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가격이 좀 공급 물량 때문에 최근에 이제 105 신도시도 사실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정왕동 사시는 분들이 또 105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최근에야 조금 올랐지,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도 2017년이 되게 제일 힘들었고, 그 이후로 조금씩 나아지지는 하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있어가지고 가격이 막 치고 나가거나 이랬던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막 거래가 엄청 많이 됐었고, 그게 1, 2월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지금 2월부터 3월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27건의,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의 그 거래량은 실거래가 그 실거래를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빨리빨리 요새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보러 오지도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웬만하면 거래 신고를 좀 늦게 하려고 하시는 편이라서 지금 이게 다 모집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최대로 거래가 된 지역이 어디고 단지가 어디냐를 보는데 우선 의의를 갖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새에 벌써 그 12월 달 이후로 1억 4천대 거래되고 나서 지금은 1억 6천대만 나오고 있고, 되게 또 신기한 건 전세 가격이 1억 4천에서 1억 5천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입주 가능한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가 지금 현재 새로 맞추면 1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 맞출 수 있어가지고 매매가 1억 6천이라고 하면 투자금을 별로 안 드는 상태, 뭐 1,000만 원 상태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실입주 가능한 물건이 없다. 그래서 전세 낀 상태로 사야 되고, 요새 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게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투자자들이 몰려갔다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수도권 단지를 지금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사실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도 될까?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약간 이 고민 바로 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강의 때나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정도로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수도권 단지 접근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조건의 애들이 들어가야 안전한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시흥의 청솔 아파트 같은 애들은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약간 리스크를,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수익은 났는데 세금으로 다 떼가고, 그리고 자기가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났는데 그걸 다 까먹고 손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하길 바라는 마음에,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갔다고 해서 막 그냥 따라가서 막 정말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제가 수강생분들에 대해 상담을 좀 몇 건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다들 약간 초보자인데 요새 상승장이니까 그냥 막 투자했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되게 크게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이런 물건 같은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낮고 실수요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강의를 듣고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라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집을 자산의 하나로 보든 아니면 그냥 거주 개념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주를 하려고 하시든 어쨌든 내 몸을 편히 누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투자 개념으로라도 집을 하나 놔두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집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집이 이제 가격이 올라도 내가 이미 사놓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몸을 편히 누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당장 이제 코앞에 들이닥쳤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집은 실물 자산 중에 하나고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면 이제는 그 질문을 그만하고 고민을 이제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흥시랑 정왕동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 리스트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수의 단지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정왕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마감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에 달아놓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최근의 영상처럼 일주일 내에 보내드리거나 막 바로 꼭 보내드린다라는 약속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바로바로 댓글에 이메일 주소,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일주일 이내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영상 제작할 때 되게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